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왕초보 기초, 사주명리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기초 중에 기초죠. 기초 중에 기초, 사주명리에서의 알파벳과 같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기초 중에 기초, 왕초보 기초 사주명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명리 공부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했죠? 십천간과 십이재지 그 글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십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좀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이번 시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사주 명식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글자 자체가 몇 개 있어요? 글자 자체가 8개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주 명리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개의 이렇게 기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라 그러잖아요. 사주. 사주라는 게 이게 기둥이란 뜻이거든. 이건 4개의 기둥 이런 뜻이에요. 사주. 그 다음에 팔자 이렇게 되잖아요. 8개 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는 8개고요. 4개의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죠. 4개의 기둥에 제일 첫 번째 이쪽 오른쪽에는 제일 첫 번째 기둥은 우리가 년을 나타내는 거죠. 해. 그죠? 태어난 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을 나타내는 거죠. 태어난 월, 그죠? 어떤 달에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뭡니까? 일을, 어떤 일에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어떤 시간에 태어났는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글자. 요 위에 있는 글자는 뭐라 그랬죠? 요 위에 있는 글자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글자는? 우리가 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간, 그지? 하늘의 뭐 어떤 그런 건데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생각, 뜻이라고 이해하라 그랬죠. 천간의 글자는 총 우리가 10개의 글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십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글자 중에 우리가 4개를 뽑아서 년, 월, 일, 시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글자는 우리가 뭡니까? 밑에 글자는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그지? 지지는 12개의 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12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12개의 글자에서 우리가 몇 개를 뽑아? 12개의 글자에서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4개를 뽑아서 우리가 지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8개의 요 이제 글자, 그걸 분석을 잘 하면 우리가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운명에는 당연히 이제 성격도 들어가요. 사람의 성격. 사실은 이 성격이 이제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거든요. 그 행동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부분은 사주팔자가 성격 부분은 굉장히 잘 맞춰요. 이거는 이 8글자 안에 그 사람의 성격이 잘 보입니다. 성격 부분은 제가 보기에 거의 뭐 한 99% 정도는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격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성격대로 행동을 하잖아. 그래서 그 행동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운명 부분은 사주팔자를 분석을 하면 운명 부분은 대충 뭐예요? 한 40%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분석을 해도. 그래서 운명 부분, 사주팔자 명리학을 통해서 from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40% 정도 운명을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잘 분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80%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40%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40%밖에 맞추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주명리, 명리학 공부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40%도 굉장히 많이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 정도 맞추고 요거를
참고로 해서 자기 어떤 삶의 방향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좀 더 뭐예요? 남들보다 앞서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명리학은 공부할 그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명리학을 가지고 한 40% 분석을 하고요. 명리학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툴들도 있죠. 다른 툴이 있단 말이야. 뭐가 있습니까? 관상, 그죠? 관상은 뭐야? 사람 몸 자체를 다 보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뭐 손도 보고요, 손금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발, 그 다음에 뭐 얼굴, 그 다음에 체형, 이런 거 다 보는 겁니다. 관상, 그 다음에 뭐예요? 풍수, 그죠? 풍수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명량만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판단을 하면 40%밖에 못 오지만 관상의 도움을 받고요. 풍수의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뭡니까? 조금 더 40%보다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운명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사람의 선택이겠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기겠고,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명리학인데 명리학을 통해서는 이제 이 정도 맞히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이 천간의 10개의 글자, 그래서 요 10개의 글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왕기초죠.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왕기초. 기초 중에 기초, 왕기초, 10개의 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됐죠?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10개의 글자. 자, 그럼 십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십천간, 그죠? 천간. 십천간에 있는 글자, 사주팔자 8개 글자 중에서 위에 있는 4글자, 십천간에 10개의 글자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우리가 사주팔자 이제 8개 중에 위에 있는 글자죠. 위에 있는 글자. 요게 이제 년, 월, 일, 일신데 요 위에 있는 글자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 위에 있는 글자 이제 10개 그것을 공부할 겁니다. 10개 중에 4개 뽑아쓴다 그랬지. 사주팔자에서. 십천간은 10개의 글자인데 그 10개의 글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글씨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쓸 줄도 알아요. 요 글자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영어의 알파벳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파벳을 알아야지 영어 공부할 수 있듯이 명리학도 십천간의 10개의 글자, 12지지의 12글자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명리학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십천간 한번 볼까요? 글씨 한자어인데, 자, 갑, 그죠? 갑이죠. 그 다음에 을, 그죠?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임, 그 다음에 개.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10개의 글자, 요거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발음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10개의 글자가 이게 2개씩 끊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2개씩 끊으면. 2개씩 끊는 이유가 뭔가 하면 2개씩마다 조금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갑을, 얘는 이제 목의 기운이 있다 그래요. 목의 기운. 목 하면은 나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갑을 그러면 나무! 딱 그래서 나무의 기운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각각들은 수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목이라는 의미지 갑을 뭐 병정, 무기, 뭐 갑을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꽂혀가지고 갑을은 목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사주팔자 공부 못합니다. 갑을은 무수히 많은 이 각각들은 무수히 많은 의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목, 그 다음에 병정은 화, 그 다음에 무기는 토,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기운 중에 요런 기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신, 금. 그죠? 임계는 바로 이제 수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의 기운이니까 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의 기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의 특성, 성질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갑이나 을이 가지고 있다. 병정은 화의 그런 기운이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정을 화다, 갑을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갑을은 목의 기운도 있지만 다른 기능도 있어요. 갑을은 뭡니까? 얘는 봄의 기운입니다. 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목의 기운도 있고요. 갑을은 봄의 기운도 있는 겁니다. 화는 뭐예요? 이제 여름이죠. 여름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병정, 화의 기운도 있지만 여름의 기운도 있다. 여름은 덥다. 그죠? 나무들이 어떻게 가지를 뻗고 잎을 막 만들어내죠. 예,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병정이. 그런 특성,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토는 뭐예요? 늦 여름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은 뭡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낙엽이 지고 잎들이 붉게 변하면서 잎들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을에 우리 대표적으로 뭐 하죠? 그럼 가을의 특성들이 뭐 있어요? 우리 추수하죠. 추수. 곡식을 거두잖아. 곡식은 열매야. 곡식을 우리가 추수를 해서 그 쌀을 갖다가 우리가 밥을 해 먹잖아요. 그 열매의 의미입니다. 열매는 다른 눈으로 하면 돈의 의미, 재산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무수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다. 그 다음에 수는 뭡니까? 겨울의 의미입니다. 겨울은 춥죠? 그죠? 춥죠. 약간 어둡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봄, 여름은 봄은 따뜻하고 밝고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양의 기운, 플러스 기운을 갖고 있고요. 여름도 당연히 양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덥잖아. 늦여름도 당연히 양인데 늦여름은 사람마다 좀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사람마다 다른데 요렇게 요런 이제 바늘을 딱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요까지 요 위에 무까지는 양의 음이라고 보고요. 밑에 기는 음의 음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선생님은 전체 다를 그냥 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뭐 이해하기 편한다 그러면 요 그냥 두 개 다 사실은 양인데 여러분들은 위에 무는 양, 기는 음으로 이렇게 판단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을은 이제 음의 기운이죠. 음의 기운. 그 다음에 겨울은 음의 기운이죠. 음의 기운. 그래서 음은 나쁜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명의공부 못해. 양은 뭐 밝고 그러니까 좋은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과 양은 저마다의 다 가치가 있고요. 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양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갑을, 병정, 무까지는 무슨 기운이 가서 양의 기운인데 양의 기운은 뭐 이게 밝아요. 밝다. 경쾌하다. 그 다음에 뭐야 즐겁다 뭐 이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따뜻하다, 됐습니까? 긍정적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 좋은 것 같죠?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밝은 애. 얘는 뭐 급하다, 급하다. 뭐 이런 급진적인 급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음의 의미는 어떨까? 음의 의미는 뭐야? 기, 경신, 임계. 이 음은 어떻습니까? 어둡다. 일단 어둡다 그러니까 나쁜 것 같지? 차분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은 어둡다, 음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겁니다. 차분하다, 그죠? 차분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지하다. 그치? 참을성이 있다.
참을성이 있다. 또 어떻게? 이거에 반대라고 생각하면 따뜻하다. 그러면 여기는 춥다. 추운 의미도 있고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긍정적인 반대는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이거는 뭐예요? 차분하다. 급하지 않고 차분하다. 이런 급하다의 반대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것들을 단 한 개의 의미, 목 이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갑, 을 중에 갑은 양의 의미가 있어요. 양. 을은 을, 음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은 양, 정은 그래서 양음, 양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갑을, 병정, 무까지 양이었죠. 이게 크게 뭉뚱그려 하면 이게 양이고 기, 경신, 임계, 음의 의미죠. 그 다음에 그게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갑을 중에서 갑은 양, 을은 병은 양, 정은 이런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양음이 갈립니다. 얘도 양,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경신도 양, 이게 양,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 을, 병정, 무가 양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갑, 그 중에서 또 갑은 양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양이라는 의미죠. 양음이라는 얘기고, 을은 병은 양, 정은 양음. 얘는 뭐야? 양양 이런 거죠. 양양은 굉장히 이런 특성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양음은 이런 특성들이 조금 덜 나타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엽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자, 목의 의미, 갑을은 목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목의 양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고요. 이 갑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를 갑을의 전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엽적으로 이 느낌상 이게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을 설명을 하면, 자, 갑은 나무의 기운 중에 양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무의 기운 중에 양의 의미. 그럼 나무가 이렇게 이제 씨앗이 이렇게 있어서요. 씨앗이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자라나죠. 곱게. 이렇게 자라나죠. 그 상태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을은 뭡니까?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갑이 이렇게 자라났죠. 자라나면 그 다음에 가지를 이렇게 펼치잖아. 그지? 가지를 이렇게 펼치죠. 이렇게 가지를 그 상태를 우리가 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은 이렇게 직선으로 곱게 뻗어나가. 을은 뭐예요? 이렇게 곡선이지만 어쨌든 계속 뻗어나가죠. 곡선도.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뻗어나간다.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고, 갑은 뭐야? 직선으로만 가니까 유연성이 좀 덜하고 이런 거예요. 병은 뭡니까?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까지 펼쳐졌죠. 을 상태에서. 시간의 순서로 갑을, 병정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 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잎사귀가 생기겠지. 잎사귀가, 그치? 잎사귀가 이렇게 이제 생기겠죠. 그 상태가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은 뭡니까? 얘네들이 자라는 거죠. 이게 점점점 무성하게 자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은 이 상태가 좀 더 풍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쭉 자랐다가 가지를 펼치고, 근데 가지도 좀 더 무성해지고요. 가지가 아주 풍성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풍성해지면서 잎사귀도 거기에 따라서 잎사귀도 더 풍성해져서 요런 상태가, 병의 상태가 좀 더 발전해서 커진다. 또 나무가 무성해진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무기, 얘는 뭡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커지는 상태. 이 상태가 조금 더 이제 더 나무도 커지고요. 이게 더 굵어지고 커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더 자라는 거죠. 자라고 이제 풍성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는. 그 다음에 이제 경신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뭐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 아까처럼 이게 이제 다 자라서 굉장히 풍성해졌죠. 막 엄청 나무가 커지고 풍성해졌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들이 이제 잎을 내고 막 커지잖아, 그지? 이렇게 막 무성하게 이제 막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이렇게 되겠죠. 무기의 상태를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이렇게 풍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풍성하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들이 맺히겠죠, 이렇게 열매. 사과 열매 같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돈이 되거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겠죠. 가끔 이렇게 좀 에러가 나는데 어쨌든 다시 지금 하다가 좀 지워졌는데 다시 십천관 얘기 다시 들어갑니다. 십천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을,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병정.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이게 나오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제가. 갑을 병정,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됐습니까? 이건 이제 목의 기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화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건 토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건 금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의 기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한 건 선생님이 다시 안 쓸게요. 이 오른쪽에 설명한 건 다시 안 쓸게요. 이건 뭐 봄이라고 그랬고, 이건 여름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이제 늦 여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가을이라 그랬고, 이건 이제 겨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쪽 쭉 설명하다 이제 그림 막 이렇게 그리다가 이게 이제 나갔는데, 자, 무기까지 하면 나무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란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지들도 뭐 이렇게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들도 막 이제 무성하게 이제 열매들도 열매가 아니고 이제 잎이 이제 피고, 그 다음에 경신은 어떻게 이 상태가 굉장히 자란 상태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나무들이 이제 가지도 굵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가지도 굵어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자라는 상태가 되겠죠. 잎도 이제 많아지고, 풍성하게 나무들이 이제 아름드리 나무로 이렇게 이제 자랐겠죠. 자란 상태. 그게 경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몇 년이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이 자라게 하면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열매들도 이렇게 맺히게 되죠. 열매의 의미는 굳이 열매에 이렇게 꽂혀서 생각하지 말고요.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되고요. 식량, 돈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게 경신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계는 어떻게 됩니까? 임계는 이제 이 나무들이 이제 임계의 상태에 되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이파리도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이제 앙상하게 이제 가지만 남고요. 이제 가지만 남고 열매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이제 씨앗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겠죠. 그 상태, 씨앗의 상태를 우리가 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어떤 시간적 순서로서의 어떤 그런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러한 변화의 과정들을 다 설명한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들에 해당하는 그 특성이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요 단계마다의 글자의 그 의미와 특성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런 의미들, 열매에 해당하는 것, 식량, 돈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경신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무성하게 나무들이 자라는 단계, 무기의 단계다라는 그 특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글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갑을이라는 거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갑을은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글자 그대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을은 무수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들을 너무나 많은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미들을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야 돼요. 무수히 많은 이러한 갑을의 의미들을. 그래야지 자주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한다면 갑은 플러스, 을은 마이너스. 그래서 양, 병정도 양음, 무기, 경신도 양음, 그 다음에 임계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갑을은 나무라 그랬는데 나무 중에 양의 얘는 아름드리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하고 또 별개의 의미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을은 그래서 뭐야? 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갑은 뭐야? 아름드리 나무, 큰 아름드리 큰 나무를 생각하면 되고요. 을은 나무 중에 이제 풀 정도 생각하면 돼. 풀, 뭐 잔디,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병은 뭡니까? 불 중에서 이건 햇볕 정도, 해 있죠, 해 생각하면 돼. 해. 그 다음에 해도 물론 따뜻함을 주지만 정은 뭐야? 모닥불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모닥불. 그러니까 병은 해 이렇게 꽂혀서 생각하지 말고 무수히 많은 그 병의 의미 중에 해의 어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병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은 모닥불. 그 다음에 무는 뭐냐면 흙인데 이거는 뭐예요? 산에 있는 큰 언덕이나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는 뭡니까? 이건 이제 논이나 밭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은 뭡니까? 경은 이건 그냥 가공되지 않은 쇠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은 가공된 거죠. 보석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쇠라고도 생각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 원광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건 가공된 보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신은. 임은 뭡니까? 이건 양이니까 양은 큰 거예요. 이거는 큰 물. 그러니까 바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개는 뭡니까? 샘물이나 강물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거. 임은 큰 물 바다라고 꽂혀서 요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천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건데 여러분들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글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글자의 그러한 의미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유연성 있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뭡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계절의 변화라고 생각해도 되고, 목화, 토, 금, 수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나무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무성하게 되면서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잎이 붉게 문들면서 가을이 되면서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떨어져서 씨앗으로서 나무의 땅에 묻히는 그러한 나무의 식물의 일대기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 글자들의 특성을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도 돼 이거는. 그래서 참 이 사주 명리학을 처음에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임계 십천간으로 이걸 분류한 사람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자, 사람의 일대기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둔다면 갑을은 뭐가 될까요? 갑을은 사람이 태어나서요. 태어나서 언제까지를 우리 갑을을 보면 될까? 이거는 뭐야? 유년기라고 보시면 돼요.
힘은 있는데 천방지축이고 원숭미가 없는 상태죠. 병정은 이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인 활동. 그러면 얘는 이제 유년기를 청소년기부터 해서요.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결혼 전까지. 결혼 전까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는 뭘까요? 결혼 후. 결혼 후부터요. 결혼 후부터 뭡니까? 한 50세까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의 일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나무의 일대기로 해서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를 분석을 했잖아요. 사람의 일대기로 이제 본다면, 사람의 일대기. 글씨 좀 잘 쓰자. 자, 다시 한번. 사람의, 일생으로 이제 갑을병정 무기임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갑을은 태어나서 유년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기 결혼료는 이제 병정이고요. 힘은 있어 아직까지. 근데 완숙미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무기는 결혼 후에서 50세. 청소년기 결혼 전보다는 이제 결혼 후니까 어느 정도 완숙기도 있죠. 완성도가 있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겠죠. 그 다음에 경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50세부터요. 50세부터 뭡니까? 정년 퇴임할 때까지. 퇴임할 때까지의 기간이 경신이고요. 그 다음에 임계는 뭡니까? 정년 퇴임부터 뭐예요? 죽을 때까지의 기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때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 10천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런 글자, 이 글자에 무수히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해서요. 여러분들의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주명리학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0정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요거 꼭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응용까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요 기초하고 나서요. 기초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정관, 그 다음에 12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10신이랄까, 그 다음에 12운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 반에서는 이제 통변을 할 겁니다. 통변. 왜 통변이 기본 반이냐? 통변이 기본이죠. 그러면 통변이 실전 반이 아니에요. 통변 반에서 기본을 할 거고요. 이제 기본이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할 거예요. 응용은 통변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통변의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반은. 응용은 통변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통변을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요 이제 기초 강의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응용 강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선생님은 이제 한 달 정도 보고요. 기본 통변 과정을 2달 정도 보고요. 응용 통변은 이건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혹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을 때까지 배우면 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건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달만 배우겠다. 어떤 사람은 뭐요? 한 10년을 배우겠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통변 연습, 응용 부분은 뭐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무료로 강의, 정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